위암의 증상은 체중의 감소, 소화불량, 통증, 구토, 빈혈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체중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중의 약 10% 이상이 몇 개월 사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빠진다든지 뭐 1, 2kg 정도 빠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갑자기 확 말라버리는 경우 체중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 있는 걸로 보는데요. 체중 감소는 모든 암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위암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체중 감소가 계속 진행이 돼서 막지 못할 경우는 그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위암의 증상 중에 뒤에 말한 3가지의 증상은 아주 위험한 합병증인데요. 통증과 구토, 빈혈 이 3가지 증상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게 말기에는 합병증을 보이는데 통증이 말기 합병증으로 나타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초래가 되고 구토가 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한 빈혈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위암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위암의 통증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견뎌내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이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용량을 높여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높아지다 보면 암세포 자체에서도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분비가 되는데 진통제에 의해서 신경 활동이 둔화가 되다 보니 장의 운동이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장이 점차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장마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위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것이 장을 못 움직이게 하는 장마비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치료들을 대증 치료라고 하는데요. 암의 말기에서 나타나는 대증 치료들은 사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가 아닌 대증 치료만을 하다 보면 약의 용량은 계속 높여가야 되고 내성은 계속 생겨나가고 그리고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를 쓸 때의 문제점인 건데요. 장마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도 무척 고통스러웠는데 통증으로 인해서 무척 고통스러웠는데 장마비가 나타나는 순간 정말 살인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통제를 초고용량으로 쓰게 되고 거기에 신경안정제까지 더해서 쓰게 되다 보면 결국은 심정지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비가 나타나는 정도로까지 진통제를 쓰게 되면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사망의 시점이 정말 길어도 1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통증 혹은 구토 혹은 빈혈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구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토는 처음에는 소화장애 단계를 겪다가 결국은 속이 울렁거리게 되면서 입맛이 전혀 나지를 않고 그러다가 구토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구토가 어느 정도의 구토냐면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마셔요. 혹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다가 나중에는 물만 마셔도 토하다가 결국 물도 안 마시는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씩 구토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면 코에서 위장까지 관을 연결해서 그 가스를 빼내는 시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견디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못 먹다 보니 탈수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3번째 위험한 합병증이 빈혈인데요. 앞서 통증으로 인해서도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구토에 의해서도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빈혈은 그보다는 좀 적은 확률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빈혈이 나타나더라도 손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위암에서 나타나는 빈혈의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어디선가
조금씩 출혈이 생겨나고 있을 때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면 그 부분을 뭐 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술을 받아서 출혈을 일시적으로 먹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암 자체가 영양이 워낙 불량하다 보니 빈혈이 계속되고요. 또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계속해서 피가 새나가기 때문에 빈혈이 악화되기 계속해서 피가 새나가기 때문에 빈혈이 악화되게 됩니다. 자, 빈혈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저도 어떻게 손 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극심하다면 일단 응급실을 찾아가서 수혈을 받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수혈을 받아서 일 주일 정도 빈혈이 이제 개선이 되어 유지만 되더라도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원래대로 다시 빈혈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5가지의 증상이 있고, 그중에 3가지는 매우 위험한 말기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자, 위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할 것인가, 항암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요법을 할 것인가, 혹은 식이요법을 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에만 치중을 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즉, 위암 치료의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통증을 겪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토가 나타나지 않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빈혈을 예방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항암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기 합병증이 진행이 되었을 때 대응력이 더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자연요법을 하더라도 통증과 구토, 빈혈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치료의 초기부터, 즉 진단을 받은 즉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겪지 않고 오래 살 것인지를 꾀하는 그런 치료를 계획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